1년 2개월을 준비를 하셨다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뭐를 준비하신 거예요? 1월달부터 공인중개사 온라인 그 강좌이죠. 네. 그거 바로 등록해서 공부 시작하고 도시락 싸고 점심 먹고 밥 많이 먹으면 졸리니까 샌드위치 하나고 삶은 계란 2개 그거만 먹었어요. 독하게 좀 하셨다는 그렇죠. 느낌이 드네요. 왜냐면 내가 절실하기 때문에. 코로나 하면 대부분 다 어렵고 힘들고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그래도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었고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어떤 행동을 바로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선생님 50대 지금 중반이신데, 만약에 코로나 위기가 오지 않았다면 평범하게 그냥 계속 흘러갔겠죠. 한 5년 후 60세가 그렇죠. 되셨을 때쯤 똑같은 고민을 아마 5년 후에 그렇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선생님이 월급은 일부분을 보존을 받으면서 선생님의 제2의 삶을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렇죠. 시기라는 생각이,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게 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나한테는 선물이고 기회가 아닐까라고 그렇죠. 말씀하셨던 느낌이 되게 들어요. 대단히 좀 기여했죠. 평생 찾아올 수 없는 내가 그 1년 동안 투자할 수 있고 내가 준비할 수 있고, 어차피 내가 5년 있다 할 건데 지금 맞아, 5년을 맞아. 당겨서 미리 했잖아요. 맞아. 그럼 또 내가 공부하는데 옆에서 계속 도와줬고 월급 주면서 너 공부해라.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내 돈 투자, 내 비용, 시간 투자하면은 맞아. 나중에 더 힘들고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싶어서 나는 절실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작년 초부터 선생님이 경매라고 하기보다 사실 부동산 쪽에 좀 그쵸. 관심이 항상 갖고 예, 계셔서 나는 이쪽 길로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아까 1년 2개월을 준비를 네, 하셨다고 그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뭐를 준비하신 거예요? 1월달부터 공인중개사 온라인 그 강좌이죠. 네. 그거 바로 등록해서 공부 시작하고 도시락 싸고 점심 먹고 밥 많이 먹으면 졸리니까 샌드위치 하나고 삶은 계란 2개 그거만 먹었어요. 독하게 좀 하셨다는 그렇죠. 느낌이 드네요. 왜냐면 내가 절실하기 때문에. 작년 초에 유급 휴직을 받으신 거예요. 예, 예. 그렇죠. 무엇을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그렇죠. 내가 옛날부터 관심 있었던 부동산을 좀 그렇죠. 하는 게 맞겠다 해서, 부동산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격증이 공인중개사니까 예, 예. 그거를 초부터 준비하셨던 거네요. 예, 예, 예. 근데 그게 시험이 한 언제 10월 31일 날 저 시험을 봤어요. 10개월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한 거죠. 공부만 해. 수험생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그렇죠. 그래서 많은 희생과 힘들었었죠. 왜냐면 수험생으로 돌아간 게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친구들하고 그렇죠. 만나는 거 못 맞아요, 하죠. 맞아요. 그 다음에 모든 약속도 다 제외해야 되고. 그렇죠. 어떤 사회생활에서 도태돼가지고 내 혼자만의 시간을 갖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죠. 뭐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뭔가 하나를 얻는다고 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내가 이미 갖고 있었던 걸 놔야 된다는 부분이 되게 그렇죠. 어려운 그렇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확히 선생님 말씀하셨던, 내가 한 25년 만에 거의 처음 공부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드는데. 근데 내가 50줄이잖아요. 그 우스갯소리로 공부할 때 자기 나이만큼 반복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20대는 네네. 20번, 50대는 50번. 뒤돌아서면 까맣게 다 잊어버려요. 계속 반복.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식음을 전폐하고 막 놓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 친구분들, 또 선생님 또 술 드시는 것도 좋아하신다고 네, 하셨는데, 절주했고. 술도 거의 금주죠, 많이 금주. 놓으신 거고, 네. 놓는 대신 내가 공부 시간으로 채워서 10개월밖에 공부를 안 하셨는데 1차와 2차를 당연히 합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노력했으면. 제가 말할 자격은 되진 않지만, 뭐 남들도 다 하니까요. 요새 보니까 뭐 한 10명 보면은 한 2명 정도 합격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그 정도 합격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목소리에서 이 자신감이 굉장히 묻어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도 그게 쉽지 않은 시험인 건데,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어려워졌는데 노력하면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를 보여준 거 자체가, 뭐 선생님 주변 사람들도 그런데 선생님 자신한테도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얻는데 저는 분명히 도움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되셨을 것 같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합격증은 이제 네. 몇 달 있다 나왔는데 바로 저 타일학원에 등록을 합니다. 선생님 비행기를 타시는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무직을 하셨던 거여서 지금 모자이크여서 보이진 않지만 곱게 회사 생활을 하신 분이었는데, 뭐 곱게는 아니고요. 타일 배우신다고 하는 게 선생님 뭐 원래 뭐 경험이 있거나 그런 거는 전혀 내 업무의 정반대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얘기하면은 뭐 타일 이런 거 뭐 만져본 적도 없고 뭐 용어도 모르고. 근데 왜 거길 갔냐면은 뚜렷한 목표는 없었는데 요거를 갖고 나중에 어떤 뭐 집을 싸게 사서 하게 되면 내가 거기 수리도 해야 되고 이윤을 남기려면 남한테 맡긴 건 괜찮지 않을까? 이런 단지 어떤 막연한 생각에. 내가 사람을 쓰더라도 내가 알아야지 그렇죠. 약간 바가지를 쓰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한 게 선생님의 코로나 위기 대처 두 번째 그렇죠. 행동이었네요. 예. 그게 선생님의 약간 큰 그림 중에 하나였다는 생각들이 되게 근데 드네요. 우연치 않게 너는 네. 중개사 시험부터 했는데 퍼즐이 하나씩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거 맞히니까 뭐가 오고 강물이 흘러가듯이 맞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그런 부분을 저도 퇴사하고 나서 되게 많이 느꼈었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이 눈앞에 나타나서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그렇죠. 저는 되게 많았던 예, 것 같은데 예. 선생님도 공인중개사도 그렇고 차이를 배우신 것도 예. 그렇고 비슷한 과정으로 선생님한테 다가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맞아요. 좀 그런 드네요. 거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준비하셨던 게 경매를 위해서 그쵸. 계획을 잡고 하셨던 거 결국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하나의 점은 경매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어제의 낙찰을 위해서 그 준비한 어제를 거네요. 위해서 내가 1년 전부터 수많은 그 고통과 뭐 이건 좀 유치찬란하지만은 아이 고통 맞죠? 사실 선생님도 다 처음 한 거잖아요. 공인중개사 공부한 것도 어째 낙찰받기 위한 거고 타일, 도배, 인테리어 필름까지 배웠는데 결국은 다 어제를 위해서 하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는 네.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도배를 또 한 2달 또 하신 거예요? 3주인가 4주? 3주 해서 기본적인 거는 선생님도 할 수 예, 다 있는 배웠어요. 거고 이후에 위기 극복의 세 번째 금천구에 가가지고 그 인테리어 필름 있죠? 한 달 배웠어요. 인테리어 필름까지. 그 요새 집수리 하기 위해서. 요새 또 굉장히 고인건비 업종 중에 네. 하나인 인테리어 필름까지 또 마스터 하신 거네요. 예, 사실은 제가 이게 손재주가 별로 없어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에 대한 어떤 순서는 다 알고 있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쪽 분야에 가가지고 내가 네트워크를 인적으로 형성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받은 물건에 대해서 뭔가 수리하게 되면 그쪽에 전화해서 조언도 할 수 있고 와서 해줄 수 있고 그런 게 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선생님이 이번에 집 낙찰받은 거를 내가 직접 해야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상황이 안 돼서 네. 사람을 써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같이 수업 들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그렇죠. 거기 또 선생님도 계신 거니까 그분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신 예, 것도 맞아요. 있네. 내가 직접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는데 관련된 사람을 하나씩 알아간다는 예, 생각도 맞아요. 있어서 그런 측면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욕실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리모델링 하게 되면은 하나당 150에서 200 정도 들거든요. 네. 이렇게 전부 통으로 맡기면은. 근데 이제 내가 알고 기술자만 불러다가 내가 재료를 하면은 50%까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제가 하게 되면은 그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그 동기들 한 분 불러다가 준 그 기술자가 하고 내가 옆에서 서브로 하고 한 150 드릴 거를 한 7, 80에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자재값만 들여서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서 내 기술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